안녕하세요, 티모원입니다. 오늘은 캐논데일에서 만드는 레프티샥에 대한 오해, 편견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이 레프티샥에 대한 장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레프티샥이 이제 왼쪽에만, 포크가 좌측에만 있는 그 특이한 형태 때문에 좀 간지가 나고 하니까 관심도 많으실 거고 써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 특성, 이런 거를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프티샥은 외발샥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외발에 의한 그냥 불안함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제 막 뇌피셜로 막 이게 어쩔 것이다 저쩔 것이다를 단순히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행태입니다. 그게 뇌피셜로 막 그거를 마치 객관적인 진실인 양 막 그렇게 쓰는 행태들, 그런 거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일단은 레프티샥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게, 외발이다 보니까 오해죠, 오해. 이게 뒤틀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뭐 휘청거리거나 뭐 쏠리거나 이러지 않을까. 강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것들로 인한 작동감이 별로이진 않을까. 뭐 이제 요런 거. 요게 이제 보통들 많이 불안해 하시는 요소고, 뇌피셜의 근원이 되는 이런 외발로 인한 뭐 이런 요소들입니다. 일단은 이 레프티샥에 있어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한쪽에만 이제 이 서스펜션 포크가 한쪽으로만 가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휠 탈착 방식이 특이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휠 탈착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오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휠을 한쪽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어나 튜브 같은 거를 정비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휠을 자전거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타이어나 튜브를 탈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좀 더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휠을 탈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번거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휠을 위아래로 탈거하고 넣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옆면에서 밀어넣고 옆으로 빼내는 방식인데, 이제 이거에 의해서도 이제 불안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바퀴가 막 한쪽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이거는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핀들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 높고 튼튼한 스핀들입니다. 스핀들이라는 게 이제 바퀴 허브가 들어가는 축이죠. 이 스핀들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스핀들의 이 휠을 장착하는 방식이, 물릴 때는 볼트로 밀어 넣으면은 서로 꽉 낑겨 있어 버립니다. 이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픽싱 볼트가 풀리더라도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바퀴를 빼려면은 픽싱 볼트를 풀 때 이 락링 개념의 이제 너트가 하나 더 잠겨 있어가지고 풀르는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풀려야지만 이 바퀴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볼트가 풀려 있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이게 이 정도 될 정도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뭐 QR 방식들도 이제 덜 잠기면은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확률상 기존의 QR이나 엑셀 못지않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휠이 빠질 것이다라는 불안함은 이제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레프티샥은 휠을 옆으로 빼야 될 때 디스크 브레이크 이제 로터와 캘리퍼가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옆으로 바로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캘리퍼를 분리해내야지만이
바퀴를 뺄 수가 있고, 바퀴를 뺐다 낄 때마다 캘리퍼를 이제 자꾸 이제 뗐다가 붙였다 하고, 그럼 캘리퍼 위치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형 레프티 5초로 넘어오면서는 캘리퍼 자체를 뭐 다시 세팅하거나 완전히 풀르지 않아도 간단하게 탈부착을 할 수 있게, 진짜로 5초 컷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탈착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함도 이제 상쇄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방식이, 이게 외발이다 보니까 이제 스티어링의 결합 방식이 특이해요. 이제 다운힐용 쇼바들처럼 더블 크라운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스티어링을 이제 잠글 때 보면은 스템도 전용 스템을 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해가지고, 이제 샵에서 쇼바를 뗐다가 붙였다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들어갈 때, 뭐 예를 들면 헤드셋 청소라던가, 이제 샥을 분리해서 AS를 보낸다던가, 뭐 그런 식의 샥 탈거가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때, 아니면 뭐 스템을 교체한다던가 할 때, 이 작업이 이제 매우 어렵고 번거롭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신형 5초로 넘어가면서 더블 크라운이 싱글 크라운으로 변경이 되고, 스템도 일반 스템이 장착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휠을 탈착할 때 브레이크 탈거 장착, 그 다음에 이제 샥을 분리할 때 이제 헤드셋 부분이라든지 스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이런 게 다 개선이 됐습니다. 5초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뇌피셜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이제 이 레프티 샥의 특성상 자전거의 구동계는 우측에 위치하고 레프티 포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전후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뇌피셜입니다. 아무 하등의 연관성이 없어요.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계된 밸런스하고는.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이랬어요. 간지와 감성이 전부인 거다. 이것만 보고 탄다. 아닙니다. 레프티 샥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레프티 샥의 기원은 캐논데일 MTB에서 보면은 헤드샥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도 싱글 서스펜션이죠. 싱글 서스펜션. 마치 이제 산악자전거 뒷쇼바들 보면은 샥이 하나로 이제 완충과 댐핑이 다 통합되어 있죠. 이 장치를 앞에다 적용을 했어요. 이거를 헤드셋 바로 밑에 스티어링 튜브에다가 샥을 적용해 놓은 헤드샥. 예, 그 헤드샥이 이제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나아가서 발전시킨 게 이제 레프티 샥이다. 이게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경량화에 있어요. 일반 샥은 포크 한쪽 다리에는 이제 스프링이 완충 장치가, 그리고 한쪽 장치에는 댐퍼라고 하는 샥의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양쪽 다리에 이런 구조물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죠. 근데 이 시스템 자체는 이 헤드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고 아랫발에 있는 무게가 다 이제 더 하나로 통합하면서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고, 양쪽으로 더 무게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단순히 포크 형태로만 내려가게 하면서 이제 목적을 이게 경량화를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헤드셋 쪽에가 아니라 다리 쪽으로 내린 게 레프티 샥입니다. 레프티 샥에서의 경량화는 아예 한쪽 다리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이제 더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장점을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죠, 단점보다. 자, 일단은 이 대부분 불안해하시는 요소, 뭐 뒤틀림에 의한 휘청임, 쏠림, 강성, 작동감, 내구성, 이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전부 다 오해는 아닌데 대부분이 90%가 다 오해예요. 일단은 이 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레프티 샥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댐퍼가 폭스샥의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연식에 따라서 다 다른데, 폭스샥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내부의 장치가 폭스샥으로 들어간 연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라이즈드의 브레인샥 있죠. 이 브레인샥도 폭스에서 만든 겁니다.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폭스샥에서
이제 공급을 한 슈바입니다. 이 브레인샥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레프티샥도 있고, 그 다음에 락샥의 댐퍼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이제 그 연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식마다 이 댐퍼가 다 다르다는 거, 내부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폭스샥에서 이렇게 같이 방식이 적용된 샥들은 폭스샥하고 작동감이 매우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작동감이 초기 담력하고 끝에까지 담력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특성, 그리고 풍부한 작동감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좀 그 레프티샥의 어떤 구성과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 자, 장점을 얘기할게요. 장점은 경량화에 있어요. 경량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경량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즘 쇼바들이 또 많이 가벼워져 가지고 아주 뭐 매우 특출나게 가볍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같은 무게라고 해도 레프티샥이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특이사항에서 언급했던 이제 휠이라든지 이 브레이크 뭐 요런 거에 의한 뭐 정비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휠 브레이크라는 게 뭐 타이어, 튜브 이런 거 교체라던가 뭐 이런 거죠. 이 장점이 근데 대부분 이런 외관에서 보여지는 걸로 인한 특징들을 장점으로 부각시킨 경우가 많은데, 실제 탔을 때 이게 어떠냐면요, 자전거가 이 외부로 보여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말 반전적인 느낌들인데, 장점 중에 하나가 작동감도 있고, 아까 이제 폭스샥이 적용된 댐퍼 작동감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게 폭스샥이든 그 저기 뭐 락샥 개념이든 작동감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레프티의 그런 외발에서 오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이제 안에 그 로어레그나 어퍼레그 내부의 구조가 원통형이 아니라 이게 그 외발이니까 이 원통 파이프로만 돼 있으면은 얘가 따로 놀고 이렇게 꺾일 수가 있잖아요. 막 돌아버릴 수 있잖아요. 핸들 돌아가듯이.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내부 구조가 그 원통형이 아니라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레프티샥이 위아래가 따로 핸들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따로 놀지 않는 건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원통형이 아닌 구조로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외발에서 오는 단점인 뒤틀림이나 뭐 이런 휘청거림, 그 다음에 그 뒤틀리는 부분에서 오는 작동감의 저하,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니들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니들 베어링이 뭐 사면 또는 3면에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서, 뭐 샥이 뒤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든, 뭐 제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전후 방향으로 힘을 받든, 이 베어링의 역할로 인해서 일정한 작동감을 유지시켜주고, 이 작동감 또한 매우 부드럽고 풍부한 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뭐 삼바다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캐논데일 대리점도 아니고 레프티샥을 뭐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저는 캐논데일이나 레프티샥을 파는 대리점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제품 홍보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레프티샥에 대한 오해나 편견 이런 게 너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일단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레프티샥에 대한 애착론가가 맞습니다. 작동감이 좋은 이유예요. 그게 니들 베어링. 그 다음에 이 샥은 일단 스핀들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어퍼 레그, 로어 레그 얘네들이 뭐 카본으로 만든 슈바들도 있기는 한데 그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강성과 내구성, 뒤틀림 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한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웬만큼 보강을 해도 무게가 이제 맞추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양발로 되어 있는 샥들도 바퀴를 잡고 핸들을 틀어보면 뒤틀림이 보여요. 그래서 강하게 연속되는 코너들을 반복해서 돌게 되면은 앞바퀴의 휘청거림을 예민하시거나 프로 레이서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파이프 두께가 얇았던 아주 뭐 경량 1200g대, 1300g대에 있었던 그 XC 레이싱용 락샥의 어떤 시드 샥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뒤틀림에 대한 단점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양발 쇼바들이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 발이 달린 일반적인 형태의 쇼바들이 더 그런 뒤틀림이 레프티샥보다 더 심합니다. 뒤틀림 강성은 일반 양발이 달린 샥들보다 이 레프티샥이 더 월등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훨씬 더 뒤틀리지 않아요. 아주 의외의 결과입니다. 더 그래서 안정감도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레프티샥이 타보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헤드각 때문인지 샥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뭐 더 이렇게 뭐 덕후이신 분들이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캐논데일 쪽에서 설명을 되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 알아봤는데 일단 타보면은 코너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레프티샥에 적용된 캐논데일 자전거들을 타보면 코너링이 엄청 좋아요. 핸들링이 일단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먼저 핸들링 엄청 좋습니다. 이게 외발이라서 이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타보면 그렇지 않아요. 핸들링과 코너링 이 두 가지가 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살짝 눕히면 확 꼽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안쪽으로 파고 들어 버려요. 굉장히 핸들링도 날렵하고 민첩하고 운동성이 좋고 코너링도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그냥 안쪽으로 확 꽂고 들어가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여 버리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코너링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보면 그래요. 장점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 단점들도 사실은 과거에 더블 크라운 시절들 때 단점들이 많고 5초 샥이 나오면서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아까 처음에 특이사항 언급할 때 이미 다 나와버린 부분인데 프레임에서 샥을 분리했다 넣었다 할 때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 부품들이 결합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분해했다가 다시 장착할 때 이런 샥을 분해했다 장착했다 하는 과정의 정비성 뭐 그런 게 좀 있을 거고 이제 주행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놓고 달린다든지 아니면은 프론트업에 관련한 기술들 뭐 이제 반이업, 매뉴얼, 윌리 이런 거를 할 때는 휠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차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위에 장점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죠. 한쪽으로 쏠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뭐 구사하고자 할 때는 좀 이상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균형을 못 잡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건 좀 단점이에요.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데 내가 쓸데없이 손을 놓는다거나 뭐 굳이 이걸 가지고 윌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뭐 장시간 구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크게 단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점은 단점입니다. 근데 뭐 윌리 같은 경우도 윌리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고 방향 전환까지 가능하다 하면은 요 균형 잡고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5초로 들어가면서 스템이나 헤드셋 결합 방식들이 이제 일반 자전거들의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 개선이 돼버려서 정비성에 대한 단점도 없죠. 사실상 단점은 주행상에 있어서 핸들을 내서 두 손을 놓고 달린다든지 앞바퀴를 들 때 쏠리는 부분이라고밖에 뭐 없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프티샥이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써보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쓰시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쓰시고 또 다른 단점이 있네요. 이게 도립식 서스펜션이잖아요. 장점이 또 있네.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누락시킨 건데 자 이게 도립식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이제 샥의 로어 레그가 움직이는 게 그 샥의 이제 로어 레그가 이렇게 바뀌었죠. 반전되어 있죠. 그래서 샥의 내부 댐퍼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이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휠의 움직임이 서스펜션 작동할 때 더 경쾌해요. 그래서 더 좋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게 일반 분들이 같은 폭스샥하고 비교를 해도 레프트 샥의 움직임이 더 기민하고 부드럽고 뭐 한 이유가 니들 베어링 때문도 있지만 이제 그 샥의 아랫부분의 하중이 더 가볍기 때문에 샥의 움직임이 더 가볍고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장점이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이 이게 그 파이프가 아래로 가 있고 댐퍼 내부에 있는 윤활 오일들의 중력이 아랫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활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로터에 그런 오일이 좀 튀거나 하면 이제 좀 브레이크 성능에 저하를 줄 수가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좀 관리 잘 해주시고 신경 좀 쓰시면은 미리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구조적에서 오는 장단점인데, 이거 단점은 사용자가 평상시 관리로 잘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레프트의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간과라는 게 이제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헤드샷 때부터 마찬가지고 레프트샷으로 이어오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샥이 있는 앞부분이 더 높아요. 이거를 그래서 일반적인 양발 쇼바가 들어가는 보편적인 자전거에다가 이 레프트샷을 꽂아버리면 지오메트리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 자전거에서 핸들을 높이는 결과랑 핸들 높이가 얼마가 됐든 핸들이 이만큼 높였을 때의 결과, 핸들을 낮췄지만 자전거가 들려서 핸들 높이에 있을 때의 결과는 자전거 주행 특성이 달라요. 근데 핸들이 높아지면서 차체 자체가 앞에가 들려버려요. 이러면서 지오메트리가 변경됩니다.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뭐 전체적인 각도가 완전히 다 변경이 돼버리는 거겠죠. 헤드 각도, 뭐 뒷바퀴의 이 구동계, 이 뒷삼각의 각도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시트 튜브의 기울기며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 주행 특성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레프티샥을 다른 자전거에다 막 꽂고 이러시는데, 이 간지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걸 텐데,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싶으시다면 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지오메트리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주행 특성이 바뀌어버려요. 그 자전거가 이제 만들어질 때 고려됐던 설계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는 27.5인치에 29인치 바퀴를 낀다던가 26인치 휠을 적용된 자전거에 굳이 27.5바퀴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꼽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레프트샥의 예를 들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변화가 있는데 그걸 맞춰줘야 돼요. 변화된 무게중심을. 그걸 설계할 때 반영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큰 바퀴를 막 꼽아버리시는데 자전거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지상고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거를 상쇄해주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가 장점이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휠 사이즈 비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레프티샥, 레프티 전용 자전거가 아닌 거에 꼽는 거. 레프티샥을 쓰고 싶으시면 레프티샥이 들어간 캐논데일 자전거를 구입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일단 레프티샥 자체가 적용됨으로써 앞에가 들려져 있는 거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캐논데일 자전거를 타시는 게 레프티 자전거를 쓰시고 싶다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5초 같은 샷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더블 크라운 구조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점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일반 자전거에다가 레프티 샷을 쓰고 싶다, 5초를 쓰시는 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좀 봐요. 지오메트리가 그나마 일반 양발 쇼바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레프티샥에 대해서 이제 뭐 장단점이랑 특징들을 총망라 해봤는데, 뭐 저는 레프티샥에 대한 예찬론자가 맞고 항상 제 그 드림 쇼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산악자전거에서 크로스컨트리 자전거는 스칼펠이 앞뒤 이제 쇼바가 다 들어간 거죠. 스칼펠이 항상 드림 바이크예요. 비싸서 못 사는데 한 번은 꼭 이제 장기 소요로 이렇게 한번 타보고 싶은 자전거입니다. 워낙에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캐논데일 대리점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이제 뭐 그런 기호고요. 이제 뭐 레프티샥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안함이 이제 버리고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제 두 개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되니까 뒷쇼바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비 자주 맡기시면서 관리 잘 하시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쇼바입니다. 전혀 뒤틀리지 않고 앞뒤로 힘을 받는 거에서도 훨씬 더 짱짱하고 내부에 그런 구조적으로 더 보강이 된 것들로 인해서 작동감도 매우 좋으니까 바퀴 빠질 일 없고요. 튼튼하니까 오히려 양발 쇼바들보다 이제 샥의 주행 성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레프티 캐논데일 자전거 잘 타시라고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